예, 부천시청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수급자 중심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적발된 사무장 병원 중 부당이득금 규모를 봤을 때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환수 결정액도 보면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수액은 거의 5.3%로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 설계 자체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포괄수가제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호노인 1인당 급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의료 행위만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되고, 결국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의 생리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총액이 약 8조 5,600억 원, 그래서 기관 수와 수급자 수, 지급 건수, 급여 총액, 공단 부담금 등 모든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초고령 사회 장기요양급여는 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의 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급여 제공을 증빙하기 위한 급여 비용 청구서와 청구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구 명세서는 급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및 급여의 종류, 그리고 급여 일수 및 시간, 급여 비용 정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뭘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급여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공된 급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용자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사장님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의료는 행위별 수가제로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일일이 기재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방문 요양은 1인당 1당 그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의원을 제안하면 우선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지금 제안한 것처럼 청구서와 청구 명세서 외에 장기요양 기관이 급여를 실시한 후에 실시 내역 등을 기재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일단 한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급여가 계획대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 제공 계획서와 급여 제공 기록지의 서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제출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축적해가지고 수급자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또 급여 제공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능형 AI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고 구축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상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저 제공 기록지와 매우 유사한 그 디자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 부분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디자인을 바꾸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이게 적어도 급여 제공 기록지상에 급여 제공 내역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그를 전산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해질 거고, 정확한 청구 업무 실현 및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급여 제공 세부 과정의 전산화로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반한 급여 비용 심사 체계 및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급여 제공 기록지 제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복지국가를 위해서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 처방 조제에 대한 제재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도 장기 처방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6년 대비 9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이 46% 증가했고 180 이상에서 365일 미만이 56%, 365일 이상이 8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처방이 증가하면 환자의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의약품이 버려지게 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처방을 통한 조제약은 여러 가지로 사용 기한이 미준수되고 또 잘못된 보관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선에서는 장기 처방을 통한 조제약이 의약품 약포지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과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 보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햇빛 또 습기로 인한 변질 변표가 일어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선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처방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될 때 이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좀 막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기 처방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은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약을 처방한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약 자체도 저렇게 오래 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변질이라든가 섞이는 문제 등등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처방해둘 정도의 질병이라면 1차 의료기관 쪽으로 이제 진료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제 분할 사용하는 문제는 이거는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처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위원회 막을 수 있도록 네. 심평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DUR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인데요. 우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사님들과 함께 DUR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해서 K-방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의하시죠?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DUR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많이 느꼈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보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일단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사후보고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함용을 피할 수 없게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하면 입력을 해서 바로 심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처방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사후보고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잘 관리되도록 연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돼야 마약류의 원함용에 대한 또 중복에 대한 것도 병양금기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단속을 하거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식약처가 갖고 있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DUR 시스템을 잘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원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본 의원이 이제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일성분 조제 같은 경우는 처방을 내리면 의사나 치과 의사들한테 사전이나 사후에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화나 뭐 이렇게 팩스나 이런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첨단 시스템 시대에서 이거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심평원이 갖고 있는 DUR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국에서 동일성분 조제를 하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도 그렇고 대체 조제 대체 조제 동일성분 대체 조제건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그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려면 일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체 조제 역시 그 의사의 그 동의를 받거나 혹은 그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또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시스템 위에서 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품절된 약에 대해서 계속 처방이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그 고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품절된 약의 경우도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그 수급자들이 직접 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DUR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좀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서류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도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뭐 의학 전문가들이 가정광고를 통해서 복약 상담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복 투약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DUR 시스템과 연계돼 가지고 DUR이 갖고 있는 내가 먹는 약 한 번의 서비스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그 중복 복용을 하지 않도록, 또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DUR의 이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 전 국민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첫 번째 그 시스템을 확장을 하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개인정보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향후에 DUR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사장님께 당부 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이게 임기 전에 하실 일 5가지 과제를 제가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사경 도입, 그래서 눈뜨고 코베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일. 두 번째는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 세 번째는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 네 번째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가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하게 하는 일. 다섯 번째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를 설계하는 일. 이 5가지를 임기 마무리하시기 전에 꼭 그 초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예, 글쎄요, 건보 이러려면 제가 한 10년은 더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